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새로운 선택 발기인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새로운 선택 발기인 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희망과 보람이 기다리는 길을 함께 걸어갈 동지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선택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경쟁하는 세력들과 서로 존중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극화되는 국제사회의 갈등은 전쟁의 발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선진국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추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K컬처의 주인공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초강대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제 질서의 형성에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눈앞까지 찾아왔던 도약의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분쟁에 휩싸여서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기회를 놓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극심해지는 양극화가 국민들을 불안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번듯한 직장이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못합니다.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미래를 대비하기 힘든 직장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때웁니다. 어릴 적 꿈꾸던 미래도,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올 노후 생활의 설계도 언감생심일 따름입니다. 장년 세대나 어르신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가족의 생계가 해결되고 살만한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던 모습은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작은 불운이라도 닥치면 회복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긴장과 초조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데도 급급한데 이웃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돕고 짐을 나누어 지려는 마음은 급격하게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젠더 간, 계층 간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냉소와 반목을 넘어 증오와 조롱이 판치는 사회가 된 것은 그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우리의 불안한 현실 때문입니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이념을 둘러싼 다툼에만 집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의 정치를 말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복수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 내 집 마련에 힘쓰는 서민마저 투기꾼으로 몰아붙인 부동산 정책, 이런 무모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친일 기득권 세력, 토착외구로 몰려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무엇이 개혁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선거 때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으며 30대 장관, 40대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이후 정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불립니다. 용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여당 중진 정치인마저 경고장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선동과 공작 운운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적대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공산 전체주의 때문일까요?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반국가 세력 때문일까요?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한국 정치권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정치면 머릿 기사들을 살펴봅시다. 가장 큰 뉴스는 단식하다가 실려간 야당 대표의 소식입니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놓고 극단적인 비난을 주고받는 여야 정치권에 관한 소식이 우리 정치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변해주는 정당,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 세력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선택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경쟁 상대인 정당을 몰아내야 할 악으로 여기는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부딪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의 심화, 부의 세습, 교육개혁,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단칼에 해결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짐을 나누어지고 한 발씩 물러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어려움도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나쁘다고 여겨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원을 서로 나누고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그런 일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당은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물로 승부할 것이냐? 어디와 합칠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아까 양양자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정치. 국민들이 서로 조금씩 힘을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내는 정치.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정치. 그것이 새로운 선택의 약속입니다. 험하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좌절을 겪고
때로는 영영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의 예외 없이 대한민국이 확 바뀔 거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지금 몸담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답을 합니다. 그분들도 지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정치가 얼마나 우리 모두를 절망에 몰아넣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고 이루어지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고 말하는 목표. 우리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정치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이 올해 4월입니다. 그때 저는 350만 원을 버는 커플 얘기를 꺼냈습니다. 둘이 합쳐서 매달 350만 원을 버는 커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도 소득이면 대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택배도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면서 잘 버는 달은 400만 원도 벌고 또 운 나쁜 날은 3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평범한 커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커플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떤 정책, 어떤 제도, 어떤 법을 도입해야 할까? 저희가 여전히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정치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발기인 대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당원을 모아서 창당을 완료하고 내년 총선에 성과를 올리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어려운 만큼 큰 보람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잘 해냅시다. 감사합니다.